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지금 시장에는 두 가지 이슈로 인해서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죠.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지만 16일로 날짜까지 못 박으면서 전 세계 증시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데요. 자, 러시아가 자원이 풍부한 나라인 만큼 유럽 지역에서는 이 러시아에 천연가스가 걸려있기도 하고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한다는 점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미국이 분발을 하고 있지만 미국까지 개입하게 되면 정말 세계대전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미국도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요. 시장은 또 이런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죠.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고요. 약세장이 또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이 다음 달 연준에 FOMC 정례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모두 그날을 주목하고 있죠. 시장에서의 예상 시나리오보다 좀 더 공격적인 긴축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퍼지면서 주가 하락에 힘을 싣는 모습이고요. 3월에는 연준의 FOMC 회의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3월달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고 또 대선도 있죠.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3월에 양회가 열리기 때문에 중국 역시 이 3월을 기점으로 주가의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는 게 바로 내일이죠. 16일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과연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어쨌든 미국과 유럽에서도 러시아와의 이 물밑 외교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을 걸어보고요. 전쟁은 정말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나스닥 지수는 개장 초반에는 오름세를 보였지만 역시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니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2%를 넘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1.9% 초반까지 빠졌었는데, 자, 어제장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1.996%까지 올라왔습니다. 2% 전후에서 다지기를 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다음 달에 연준의 금리 인상은 확실하기 때문에 국채 금리 역시 미리 선반영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국채 금리의 상승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기업의 미래 가치를 미리 당겨서 이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이익률 감소를 우려할 수밖에 없고요.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와준다면 얘기는 또 달라지겠죠. 자, 아무리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해도 기업들의 실적만 뒷받침이 되어준다면 단기 조정을 뚫고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변동성 지수인데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30을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단기적인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자, 이럴 때는 시장에서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 넘어 산이라고 러시아의 침공이 사실화되지 않더라도 또 3월 미국의 긴축 얘기는 또 당분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당분간 투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몇 가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나서 시장에서도 상승 전환을 시작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바닥과 이 고점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지금 주식을 매도했다가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매수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도 하시는데요. 물론 개인적인 선택이니까 각자가 알아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중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더더욱 팔지 말고 지켜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다 보면 정말 계좌만 녹아내리게 되죠. 그만큼 개인이 타이밍 잡기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는 한 템포 쉬어가면서 투자금을 모아두시다가 시장이 또 반등을 할 때 추가 매수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달 FOMC 회의를 앞두고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제임스 블러드 센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준의 이 공격적인 대응을 지지한다고 밝혔죠.
우리가 이전에 계획한 것보다 더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7월까지 금리를 1%포인트까지 인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한 인터뷰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연준이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성장과 물가 안정을 실제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면서 이 금리 인상 속도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현재의 물가 수준이 우리 정책과 맞지 않다면서도 항상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3월에 연준이 금리를 50bp, 즉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소 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 꾸준한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준 인사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결정은 이 파월 의장이 하게 되겠지만 시장과 소통하면서 시장의 충격도 고려를 하면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자,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3월에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 60%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 같아요. 50bp 인상이 된다면 다소 충격은 있겠지만 시장에서의 예측에 부합되는 수준이고 25bp가 인상이 된다면 생각보다 완화적이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3월에 이 FOMC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앞으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가 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가 급등을 보였는데요. 4.58%나 상승을 했죠. ETF 구성 종목에 속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3에서 4%대 이상 상승을 보이면서 ETF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진 탓도 있겠지만 한 가지 중국의 좋은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자,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중기대출 창구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3천억 위안 하나로 약 56조 5천억 원 가량의 자금을 은행 시스템에 공급을 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3천억 위안의 1년짜리 대출 금리를 2.85%로 동결을 하면서 이번 주 만기로 돌아오는 1년짜리 대출금 2천억 원 위안을 상회하는 돈을 시장에 풀면서 유동성 공급에 힘을 쓴 모습이죠. 자, 지난 1월에 금리를 0.01%포인트 낮추면서 2.85%로 인하를 했는데요. 최대 가용 금액마저도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풀겠다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거고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현재 유동성 자금을 줄이고 있고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죠. 심지어 이 유동성 자금의 회수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에 반해서 중국은 다시 한번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유동성 자금을 풀려고 하고 있죠. 자, 중국에서의 코로나 사태가 가장 빨리 일단락이 되었고 경제 회복 속도도 전 세계 나라 가운데 가장 빨랐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경제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주식시장도 좋지 못했고 중국 정부는 다시 한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푸는 그런 전략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한 템포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주춤했던 중국의 경기와 주식시장이 올 한 해는 되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계속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유동성 공급의 소식에 힘입어서 오늘 중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차이나 전기차의 구성 종목들도 힘을 내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고요. 이제 나올 악재들은 거의 대부분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몇 가지 악재가 터지면서 주가가 휘청을 했죠. 공장에 불이 나기도 하고 동시에 이 내부자 거래의 악재까지 터지면서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 잘 나가던 2차 전지 소대주의 대장주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관련 기업들이 모두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중국에는 CATL이 딱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잘 나갔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여러가지 루머와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내려앉았고 최근 5거래일 동안 37조 원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자, 루머 중에 첫 번째는 CATL이 테슬라의 공급망에서 제외가 됐다는 건데요. 작년 한 해 동안 13.91GWh를 공급하면서 CATL 수주량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중요했던 테슬라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CATL이 만약에 테슬라의 이 공급망에서 퇴출이 된다면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이 됐고 매도세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미국 행정부가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한 이 중국 기업 33곳 가운데 CATL의 장비 공급 업체인 하이무싱이 포함이 됐고 CATL이 현재 미국 제재를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가 하락에 힘을 보탰죠. 물론 CATL은 날조된 루머라고 반발을 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여론은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CATL은 에코프로 비행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악재와 루머가 터지고 있지만 실적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1개 기관 가운데 대부분이 CATL의 투자 의견을 매수 이상으로 제시했고 주가 목표치도 상향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실적도 견고할 것으로 분석을 하면서 주가 상승 방향으로 힘을 싣고 있기도 하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에코프로 비행과 CATL이 왜 이 시점에 똑같이 이런 악재들이 터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2차전지의 성장성을 기대해 본다면 그들의 반등도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중국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는 CATL이 차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중국을 제외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그만큼 CATL은 중국 내수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는 100%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36.5%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차지를 했는데요. 2020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1위를 지킨 거죠. 하지만 CATL을 살펴보시면 2020년에는 글로벌 점유율 5위를 차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이 중국 지역을 제외한 글로벌 지역에서의 확장에 힘입어서 무려 237%라는 성장률로 3위까지 올라온 건데요. 2위를 차지한 파나소닉의 성장률과 점유율을 CATL과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위의 파나소닉은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CATL은 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이 중국 내수 시장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긴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배터리 기업인 SK온과 삼성 SDI를 사실상 제치고 올라온 건데요. 무서운 속도죠. 결코 무시를 할 수가 없고요. 중국을 포함하든 안 하든 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역시 이 중국과 한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ETF와 타이거 2차전지 테마,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를 통해서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 모두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비록 지금은 조정 국면에 있긴 하지만 이 전기차의 판매율 증가에 따른 2차전지 배터리 산업의 고성장은 담보되어 있으니까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셔서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